좋은 어른이 고민 중이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내가 잘못한 건가?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혼자서 삼켜버린 순간 있으시죠? 나 혼자 감정 관리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다가 밤에 잠 못 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아파했던 적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도 예상하지 못할 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자기 치유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분의 감정 쓰레기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잊고 있었던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줄 겁니다. 상담 전문가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수많은 경험자들이 증명한 이 치유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속으로 삭힌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답답함, 그 감정 쓰레기, 이제 글쓰기로 비워낼 때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치유하고 진짜 나를 찾아주는 놀라운 힘.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상담 전문가와 수많은 경험자들이 증명한 치유법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만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 슬픔, 좌절, 우울 같은 것들은 마치 몸 안에 염증처럼 숨겨두면 더 골마 터질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릴 적 일기는 선생님께 검열받는 숙제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혹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자기 검열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죠.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 두꺼운 가면 또는 페르소나라고 불리기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꼭 참거나 애써 아닌 척 웃어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문제들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둡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수동 공격으로 나타나거나 우울감, 무기력, 불면증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라면 끓는 냄비의 뚜껑처럼 마음속에 가득 찬 부정적인 감정들은 계속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평화롭고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치료하며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돕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아가 진짜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자기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글쓰기는 돈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글쓰기 자체가 명상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카톡을 쓰듯이 짤막짤막하게 자신에게 쓰는 글쓰기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누가 검열할 일도 없으니 마음껏 솔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 욕을 들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욕설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는데요. 그 지인은 내면의 부정성을 드러내고 버리는 과정이라며 알고 있는 욕설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욕설을 적으며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결국 그 감정들이 스스로 떠나가는 치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 상담센터에서는 감정 노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원인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한 학생은 상담을 통해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 노트를 쓰며 억눌렀던 감정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극 탐험가 셀링턴 대원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일기를 쓰며 희망을 잃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이처럼 일기 역시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담는 기록이 됩니다. 한 간호학과 학생들도 힘든 실습을 마치면 그 힘들었던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면에 갇혀있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가장 솔직한 대화이자 돈 들이지 않는 셀프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표현을 넘어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질문하듯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기록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마주합니다. 특히 화났을 때 사건, 감정뿐만 아니라 그 중에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생각에 따라 감정은 달라집니다. 감정은 언어 이전의 상태이지만 글로 쓰기 시작하면 문법의 틀 안에서 정리되고 객관화됩니다. 복잡한 문제나 고민을 글로 적어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남극 탐험가 셀링턴 대원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일기를 쓰며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일기는 미래를 생각하고 삶의 의지를 담는 기록이 됩니다. 정기적인 글쓰기는 스트레스 완화와 감정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페네베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4일간의 표현적 글쓰기는 3개월 후 고통을 덜 느끼게 하고 건강센터 이용을 줄이며 몇몇 개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복식하고 돈을 쓰는 등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방식보다 글쓰기는 돈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글쓰기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드러내기입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 기억, 생각은 마치 몸속에 고인 염증처럼 숨겨두면 더 골마 들어갑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그것들을 언어로 개념화시키고 밖으로 드러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마치 성당 안에서 고해성사를 하듯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드러냄으로써 해소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둘째, 인지의 재구조화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감정일기를 쓰면서 사건, 생각, 감정을 구분하고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 패턴에 도전하면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할 때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글쓰기는 또한 자신이 가진 사고방식과 감정 패턴을 발견하는 도구로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신념이나 태도를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아이를 재우다 아이의 반복적인 질문에 일부러 나를 괴롭히나 하는 짜증이 들었던 경험을 감정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피곤했구나, 스스로 혹사하고 있었구나 하는 연민의 감정을 발견하고 아이가 나를 괴롭혔다는 지나친 생각이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생각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결국 다음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 학생은 상담센터에서 감정 노트 사용법을 배우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감정 노트를 꾸준히 쓰면서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게 되었고 억눌렀던 감정을 표출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다는 글쓰기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 가고 싶다, 빵 먹고 싶다와 같은 사소한 욕구부터 시작해 최대한 많이 적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짤막하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길어지고 구체적인 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시나 모를 정도로 유명해질지도 모르죠.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글쓰기가 어려운데 명상까지 붙이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죠? 쓰고 나서 버리는 게 아깝지 않을까요?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는데 화해하지 않는 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글쓰기가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글쓰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비판에 빠져 더 우울해졌다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만 써야 하나요? 긍정적인 내용만 쓰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대외안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가볍게 시작하세요. 길고 거창한 글이 아니라 카톡 메시지처럼 짧고 생생한 글쓰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몇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 쓰는 카톡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쓰면 검열의 부담에서 벗어나 가장 솔직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고 바로 버리세요. 글쓰기 명상에서는 바로바로 지우기, 바로바로 찢어 없애기가 전제되어야 솔직한 내면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관에 부담이 없으니 어떤 감정이든 마음껏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 니체의 지혜, 관계도 정리됩니다. 다산 정여용 선생은 노후에 상처를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억지 화해는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합니다. 철학자 니체도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경계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자기 사랑의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접종 훈련은 어떠실까요? 글쓰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지행동 수정 훈련의 일종인 스트레스 접종 훈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되는 스트레스 사건을 만날 때 대처 기술을 강화하여 정신적인 백신처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경험 글쓰기도 좋습니다. 페네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글쓰기도 유사한 심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힘든 감정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글쓰기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곤 하죠. 글쓰기는 가면을 벗어내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우리를 더 움츠리게 하고 스스로를 낮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준비가 되면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들과 무리해서 화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명확한 경계를 세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태도를 보일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극에서 대원들을 모두 살려 돌아온 셀링턴 대장처럼 글쓰기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가장 현명한 리더가 되도록 돕습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되찾으며 내면의 힘을 길러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능력 한계를 훨씬 못 미치는 삶에서 벗어나 내면에 들어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내면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을 이해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이죠. 오늘부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쓰는 카톡처럼 짧고 솔직하게 글을 써보기 시작하세요. 오늘 하고 싶다는 작은 욕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감정들을 마음껏 쏟아내고 쓰고 나서 바로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겁니다. 글쓰기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글쓰기 여정에 작은 푸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필사를 쓰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쓰기 좋지요. 바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고정 댓글에 필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영상도 남겨놓았으니 잊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